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그리즈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펠릭스 얘기 좀 했더니 은근히 반응이 좀 있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펠릭스 이전에 알레티의 에이스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애매한 수준의 지금 그리즈만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즈만의 영입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코파델레이 결승전만 보면 대성공이죠. 잘했지. 네,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코파델레이에서 그리즈만의 활약은 말 그대로 눈부십니다. 특히 결승전보다는 그라나다전 패배 직전의 팀을 끌고 올렸죠. 그러면서 이 코파델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코파델레 MVP 아니야? 거의 MVP지. 사실상 MVP인 것 같아.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그런데 코파델레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리그도 있지. 네, 라리가하고 챔피언스리그를 네. 돌아봤을 때 이거 참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난 시즌은 기대감이 너무 컸잖아요. 왜냐하면 2019년 여름에 1억 2천만 유로라는 거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리즈만이 왔어. 그리즈만은 수비도 잘하는 공격수야. 알레티 에이스야. 그래. 메시도 도와줄 수 있고 만약에 메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메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기동력이 안 좋은데 그러면 전방부터 압박도 하고 수비도 할 수 있고 얘는 다 돼. 막 그러면서 기대감이 엄청 컸었는데 네, 지난 시즌 전체 48경기 출전해서 15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메시하고 동선이 겹치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즈만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특히 리그에서 35경기 출전했는데 9골 4개의 도움밖에 하지 못하면서 이것도 막바지에 조금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싸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즈만이 비판을 많이 들었고 1억 2천만 유로 아깝다 아까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1억 유로 실패작 시리즈가 나온 거죠. 네, 덴벨레, 쿠티뉴, 그리즈만. 그런데 올 시즌은 덴벨레도 그렇고 그리즈만도 그렇고 출전 기회를 계속해서 잡고는 있습니다만 덴벨레도 요 경기 보면 부활했어. 잘했어. 근데 이 경기 보면 엘 클라시코 같은 답답해. 경기 얘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즈만도 코파델레이 보면 우와. 그런데 라리가 보면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과연 그리즈만 영입은 지금까지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리즈만 데리고 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얘기를 좀 듣고 나서는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듣고 나서는 그래 갖고 가자. 얘가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해준 게 있는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지막 시즌에 기록을 좀 보면은 48경기 출전해서 21골 10개의 도움이에요. 리그에서만 15골 8개 도움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걸 원래 기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15골 정도만 원한다. 그러니까 메시처럼 무슨 30골 40골을 원한 건 아니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첫 시즌 19-20 시즌에는 공식 경기 48경기에서 15골 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골수의 차이는 6골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는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접 득점 기회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해결까지.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올 시즌 지금까지 43경기 출전해서 15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전체를 합쳐서 15골 4개의 도움. 그렇죠. 올 시즌 지금까지 15골 11개의 도움이면 지난 시즌보다 일단 넘었지. 좋아졌다. 지난 시즌보다 일단 기록이 나아졌고 출장 시간도 보면은 지난 시즌에 3,499분을 뛰었는데
올 시즌은 3,222분. 음. 출전 시간도 적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이런 생산률을 또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경기가 8경기 남아 있으니까 이 8경기 동안 그리즈만이 또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비교했을 때,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지막 시즌까지 비교했을 네. 때 도움의 수치는 급격하게 향상됐습니다. 그렇죠. 요런 것들을 사실 기대한 거잖아요. 메시를 도와주고 공격에서 1.5인자 뭐 요런 역할들을 기대했는데 요게 수치상으로는 일단 나타나고 있다. 네, 올 시즌에 벌써 도움을 11개나 했기 때문에 네. 연계 플레이 그리고 동료를 도와주는 플레이 이런 플레이에서는 굉장히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요 공격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비교하면 거의 대다수가 향상이 좀 되긴 했어요. 네, 그 폭 자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죠. 슈팅도 지난 시즌은 경기당 1.6회밖에 못했어. 야, 이게 1억 2천만 유로의 사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지 이거는. 나 기록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더 놀란 건 올 시즌도 2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아진 거예요. 아니 바르셀로나의 전체 슈팅을 생각했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슈팅 숫자가 적은 팀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전체적으로 슈팅이 좀 적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키패스도 지난해는 0.9회인데 올 시즌 1.1회야. 미미하지. 큰 차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근데 드리블은 오히려 줄었어. 0.6에서 0.5로 줄었죠. 네.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81.8%에서 87.4%로 훨씬 향상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즈만이 올 시즌 초반에 최전방에서 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3호에 있었을 때는 투톱으로 기용된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덴벨레가 최전방으로 갔을 때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거는 덴벨레, 메시가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 숫자가 지난 시즌보다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대신 원터치 패스라든가 아니면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패스로 공격에 도움을 주는 장면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패스 시도 자체도 늘었어요. 지난 시즌에는 평균 31.9회였는데 올 시즌은 34.6회. 어찌됐든 간에 3개 가량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수치로도 볼 수 있죠. 네,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거는 슈팅 숫자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즈만이 연계 플레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즈만에게 원하는 건 특히 올 시즌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리즈만에게 원하는 거는 역시 이제 메시처럼 공격의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공격의 선봉장 역할도 해주기를 원하지만 결국 코파델레의 결승전처럼 골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려고 그만한 돈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슈팅 숫자를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지막 시즌에는 경기당 3개 이상의 슈팅을 했는데 바르셀로나 와서는 뭐 지난 시즌에 1.6회, 올 시즌에 2회 이렇게 슈팅하면 진짜 원샷 원킬 아니면 득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이 0.4회 늘어난 것조차도 지난 시즌 수아레스가 있다가 올 시즌에 빠져나갔잖아요. 그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분명히 늘어나긴 했는데 좀 여전히 아쉬운 면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슈팅 숫자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효 슈팅 생산률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지막 시즌을 봤을 때는 15골 넣었거든요. 근데 유효 슈팅 비율이 40.9%였어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시즌에서는 9골을 넣었는데 유효 슈팅 비율은 41.8%.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보다도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좋아졌어. 근데 슈팅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런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즈만이 슈팅 기회를 이전보다 훨씬 적게 가고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감각은 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슈팅을 그만큼 많이 못 가져가고 있다. 그래. 올 시즌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아레스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지난 시즌 대비로 보면 지난 시즌에는 총 55회 시도에서 유 슈팅이 23회였는데 올 시즌에는 53회 시도에서 22회. 물론 이제 8경기가 아직 남았지만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야. 그래. 어. 아니 덴벨레 슈팅하는 거 봐봐. 네가 슈팅해도 돼. 그래. 자신감 있게 해. 덴벨레도 슈팅하는데. 야, 덴벨레는 옆에 메시고 그리즈만이고 없어. 없어. 내가 쏘겠다 하면 그냥 쏘는 그래. 거야. 덴벨레는 자신의 길만 간단 그리고 말이야. 어디로 날아간다? 저 하늘 위로. 그래. 물론 4번 정도 쏘면 1번 정도는 유효 슈팅이 되고. 그래. 그리고 어쩌다 보면 아름다운 골이 골 터지기도 엄청나게 하죠. 아름다운 또 홈런이 네. 나오더라. 많이 시도해야지. 그래. 나는 이 점이 그리즈만에게 제일 아쉬운 거야. 왜 그러냐면 많은 팬들은 그리즈만의 활약을 놓고 봤을 때 역시 골수를 파악해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맨 앞에 드러나는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의 골과 바르셀로나 시절의 골수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에는 모든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그리즈만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또 받고 네.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즈만의 예.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바르셀로나에서는 볼 잡으면 메시부터 메시만 찾잖아요. 찾지. 예. 그러니까 그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의 기여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슈팅을 조금 더 많이 시도하면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좀 아쉬운 게 이럴 때는 차라리 유효 슈팅 비율이 조금 떨어져도 슈팅을 훨씬 많이 가져가면서 골을 많이 넣었어야 됐어.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감을 찾아가면서 유효 슈팅을 또 올리면 되는 거거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근데 기대 득점과 기대 도움에서는 또 좀 약간 의외의 수치가 나왔어요. 봤을 때 지난 시즌에는 기대 득점이 8.2골 그리고 도움이 3.8개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기대 도움이 10.5골 그리고 4.8도움이에요. 근데 이거는 네. 그만큼 플레이가 좋아졌다는 얘기야. 그렇지. 어. 예, 예. 왜냐면 질이 좋아졌다는 거죠. 예. 기대 득점이라든가 기대 도움의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더욱더 골과 가까운 도움과 가까운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찬스는 참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걸 놓친 게 많았잖아 올 시즌에. 그래.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결국 지난 시즌에는 나오지도 못했던 장면들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패스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고 계신데 네. 중요한 거는 패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패스의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도움, 연계 그러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메시하고 동선이 겹치면 이런 장면도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공간 배분을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제션 기록도 한번 살펴보면 네. 그냥 살펴보세요. 포지션 기록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알레티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에 관여하는 기여도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택 서드라든지 이런 1.5선, 2선에서의 그 터치도 포지션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는 지금 최전방 역할도 받다가 측면도 받다가 그러면서도 또 볼이 없을 때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포지션에서의 그 수치상으로 하락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택서드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좀 아쉬움은 있죠. 네. 자, 드리블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드리블 기록은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이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건 메시라든가 덴벨레가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즈만은 드리블을 좀 자제하고 패스를 돌리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 기록을 봤을 때는 드리블 성공률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뚫을 수 있을 때 드리블을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드리블 횟수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눈에 띄죠. 드리블 성공 이후 슈팅 시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지막 시즌에는 7회나 되는데 지난 시즌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장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야, 지난 시즌 없었다는 건 충격적이에요.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올 시즌은 2회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네. 과연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기록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커요. 그렇지.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요. 여전히 네. 아쉬움이 커요. 그리즈만이 한 22살, 23살짜리 선수라면 야, 그렇지. 주앙 펠스 때처럼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년엔 더 좋아질 거야. 네. 바르셀로나에 적응할 거야. 그렇게 그래요. 얘기할 거겠지. 코파델레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치. 그리즈만도 이제 나이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래서
1억 2천만 유로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리즈만 정리하고 새로운 선수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리즈만은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 확실하게 어떤 공격수 넘버 9이라든가 메시를 도와줄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하는 계획이 섰고 성사 직전이 아니라면 그리즈만은 보유하고 있는 게 난 게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여전히 네. 보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메시 없을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메시가 이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시도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고 앞으로는 메시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리를 비우는 빈도가 또 굉장히 높아질 수도 네. 있고 이게 부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부러 빼주는 네. 그런 경기들도 이제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메시가 언제적 뭐 10대 20대의 메시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그 점을 봤을 때는 그리즈만에게 또다시 한 시즌 정도는 기회가 갈 것이다. 그때 또다시 지금 수치보다는 늘어나야 된다. 그렇지. 어. 이제는 도움만 늘어날 게 아니라 도움도 늘어나면서 골까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래. 어. 야,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 19-20 시즌 슈팅 1.6회, 20-21 시즌 슈팅 2회. 이거는 아니다. 그 3회까지는 안 바라지만 뭐 2점 후반대까지는 가야 되지 그래. 않냐. 그래도. 그렇다. 예. 그리즈만 하나 듣고 있니? 나는 너를 응원해. 아니 근데 이 수치가 저희가 리그 기준임을 말씀드리고 그리즈만이 전반기에 좀 죽쓴 게 있잖아요. 네. 전반기에 또 쿠만 체제가 또 새롭게 출범하면서 또 그리즈만이 또 다양한 역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기도 했고 거기에서의 또 오는 또 수치적인 그런 손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코파델레에서도 또 잘한 게 있어. 코파델레에서는 진짜 잘했잖아. 저희가 코파델레의 기록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걸 찾지를 못해서 포함시키지 못했지만은 코파델레는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거 지금 시기를 잘못 찍었네. 왜? 코파델레 우승한 다음에 그리즈만 얘기할 게 아니라 코파델레 하기 전에 하기 전이나 좀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래야지 쌍욕을 박는데. 지금 쌍욕 받기도 애매하고 그러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애매한. 이게 잘한 수치가 아니거든. 그래, 그렇지. 물론 첫 시즌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잘한 수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올 시즌 나름대로 잘했다 이런 얘기 듣기 위해서는 남은 8경기 동안 코파델레 결승전처럼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즈만을 정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쿠티뉴라든가 다른 선수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돼? 할 거야. 어떻게 잘 해서든. 해봐요. 그래. 어찌됐든 그리즈만은 최우선 옵션은 아니다. 그리즈만이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세부 스탯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즈만도 약간 변호할 게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코파델레이 결승골의 주인공 그리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더 잘하자, 분발하자. 그리즈만 이제 팔기도 애매해. 나이대가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잘했으면 좋겠어. 또 알아? 파리 생제르맹에서 네이마르하고 바꾸자고 하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 네이마르하고 생각 정도도 아니고 혹할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일단 튕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 파리 생제르맹. 네.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고. 그러지만 파이팅해. 잘해.